미국이 오늘부터 공항과 항구 등의 입국 문호를 활짝 연 대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해 사회 기반 시설을 개보수하는 국제공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180억 달러를 지원받아 개선 작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10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인 청년들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취업정보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한국인은 물론 귀환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들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새 입국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18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 등은 미국 입국 또는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하루 안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반면 한국인은 아예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오늘 8일부터 근 20개월 만에 공항과 항구, 국경을 통해 입국 문호를 활짝 연 대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부터 적용된 새 미국 입국 절차는 미국에 오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은 물론 외국에 나갔다가 귀환하는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까지 모두 해당돼 주의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행 항공기에 타려는 한국인은 물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도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직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났음을 증명해야 하고 동시에 탑승 전 사흘 안에 검사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는 해당 정부가 발행한 QR코드나 디지털 패스, 미국서 제공한 CDC 양식의 접종 기록지를 프린트아웃하거나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찍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예외 대상은 이미 신분과 나이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한국인 등 외국인들은 아예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다만 18세 이하 외국인으로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탑승 시점에서 하루 내에 검사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교관이나 백신을 맞지 말도록 의료진이 권고한 환자 등도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미국행을 허용받게 됩니다. 셋째,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미국 귀환이 허용되지만 탑승 시점에서 사흘이 아닌 하루 안에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동반 자녀들일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들과 함께 오는 2세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지만 음성 확인서는 보여줘야 합니다. 동반 자녀가 2세 미만일 경우 백신 접종은 물론 음성 확인서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나홀로 미국에 오는 청소년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 시점에서 하루 안에 검사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이번 조치로 초토화됐던 팬데믹 여행에서 탈출해 한국인 200만 명 이상을 포함해 한 해 8천만 명으로 회복돼 미국의 업계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자들이 미국에서 쓰는 각종 여행 경비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 해에 한국인 230만 명이 86억 달러를 써서 9위를 차지했으며 전체로는 7,950만 명이 1,550억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와 교량, 철도 등 기반 시설을 개보수하는 대역사, 국제공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 경기부양책 가운데 초당안으로 성사시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최종 확정돼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국제공사를 10년 동안이나 벌이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기반 시설과 생활 개선,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두 가지 경기부양책 가운데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2조 달러에 가까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11월 중순 상하원 가결도 보다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의 최종 확정 후 기자회견을 갖고
마침내 인프라데이를 맞았다고 자축하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미 전역에서 사회 기반 시설을 보수 확충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에 돌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that'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jobs, modernize our infrastructure, our roads, our bridges, our broadband, a whole range of things. 이에 앞서 초당으로 추진돼 연방상원에서 69대 30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찬성 228대 반대 206표로 가결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진보파 6명이 이탈했으나 공화당에서 13명이 찬성표에 가세해 가결할 수 있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28 and the nays are 206. The motion is adopted. 이로써 미국은 10년간 신규 5,500억 달러와 기존 교통예산 6,500억 달러를 합해 1조 2천억 달러나 투입해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철도,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보수 또는 확충하는 대역사 국책공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는 1950년대 중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 전역에서 4만 마일 이상의 고속도로망을 12년에 걸쳐 구축한 이래 최대 규모의 대역사 국책공사가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새로 투자하는 5,500억 달러 가운데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수송 분야에 2,840억 달러를 투입하고 송전선과 고속광역망,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에 2,4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1,100억 달러를 투입해 미 전역의 도로 10,000마일 이상과 교량 10,000개를 개보수 또는 확충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일부 착공된 미국 최초의 고속철도가 개설돼 2030년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고 차량 운행을 40만 대나 줄여 대기 오염 감축 효과도 보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를 잇는 2.4마일 길이의 허드슨강 해저 터널이 신설돼 노후된 현재 터널 대신 사용되며 양쪽 주민들에게 안전하고도 신속한 교통망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제스퍼 오션 터미널이 구축돼 20푸트짜리 컨테이너를 연간 800만 개나 처리함으로써 인근 조지아주 사바나 항구와 함께 동남부 지역 대형 물류기지로 등장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물류 대란에 대처하게 됩니다. 11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내년 한 해 미 전역에서는 곳곳에서 건설 작업을 착공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벌어지고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6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도로와 교량, 철도와 송전선, 공항과 부두, 상수도, 고속광역망,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대대적인 국책공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이어 1조 7,500억 달러를 투입해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무상유아 교육, 최초의 유급휴가 도입,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벌이겠다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11월 15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하원부터 또는 상하원에서 잇따라 표결 처리키로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해 초대형 국책공사에 돌입하는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는 180억 달러를 지원받아 주요 도로와 교량, 철도와 인터넷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전개됩니다. 버지니아에 89억 달러, 메릴랜드에 65억 달러, 워싱턴 DC에 30억 달러가 지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의 최종 확정으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나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공사가 각 지역별로 얼마나 지원되고 어떤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메릴랜드의 벤 카딘 상원의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는 18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버지니아에 89억 달러, 메릴랜드 65억 달러, DC에 30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선 89억 달러를 주로 교통정체 해소에 투입할 것으로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밝혔습니다. 66번 고속도로에서는 이미 민간 자본으로 톨로드 공사를 벌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선 철로 확충에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워너 상원의원은 시사했습니다. 또한 공항과 항구시설 개선, 그리고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데 투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에선 볼티모어 지역에서 사실상 중단된 레드라인을 잇는 경전철 사업을 되살리는 데 많이 투자하고 체사피크만 복원에도 주력할 것으로 벤 카딘 상원의원은 전했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와 교량 개보수,
대중교통수단 확충에도 연방 지원금을 쓰게 되고 1억 달러를 투입해 주내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충할 것으로 카딘 상원 의원은 밝혔습니다. 30억 달러를 받을 워싱턴 DC는 유니언 스테이션 개보수에 지원금을 쓰고 버지니아 알링턴을 연결하는 철로 교량인 롱브리지를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으로 보면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의 총 규모에서 5,500억 달러가 신규 투자 예산이며 6,500억 달러는 기존의 교통 예산입니다. 신규 투자 예산 가운데 1,100억 달러를 투자해 미 전역에서 모두 17만 3천 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를 보수 또는 확충하게 됩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최고인 400억 달러를 들여 미 전역의 교량 4만 5천 개를 보수 또는 늘리게 됩니다. 3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중교통수단 개선으로 버스 2만 4천 대, 철도 차량 5,000량을 사들여 공급하고 기차역 200곳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75억 달러를 투입해 미 전역에서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를 신설하게 됩니다. 550억 달러를 들이는 상수도 개선에서는 150억 달러를 들여 나파이프를 교체하고 100억 달러를 정수시설 개선에 쓰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10달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최근에 물류 대란과 물가 상승, 구인난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달 만에 30%대로 내려앉으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서픽 대학교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법안 통과 직전 실시된 만큼 그에 대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8%로 집계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였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응답은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로 2달 만에 지지율이 다시 5% 하락한 겁니다. 미 언론들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의 구인난과 물류 대란, 물가 상승으로 미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내년 중간 선거는 물론 2024년 대선에도 대통령과 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대상자의 63.7%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바란다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같이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8.4%였고 이 중 공화당 지지자는 28%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뽑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4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4%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낮았습니다. 오늘 의회 선거를 한다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도 공화당이 46%로 민주당 38%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인프라 법안 통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한인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다시 북돋기 위해 주미대사관과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UN, 월드뱅크, IMF 등 주요 국제기구 취업 정보와 비자 제도를 소개하는 취업 정보 강연으로 마련되는데요. 한국 내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해외 취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한인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설명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미대사관에서는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에 소재하는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UN, 월드뱅크, IDB, IMF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소개하는 시간으로 국제기구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한인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의 창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위해 웹세미나 형식으로 1부와 2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UN 권홍석 인사국장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국제기구 선배들이 강연자로 나서
국제기구 취업 정보와 취업 성공 스토리를 비롯한 진출 노하우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미국 취업을 위한 취업 비자 제도 등 이민법에 관한 최영수 뉴욕주 변호사의 설명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의 온라인방을 마련해 국제기구 선배들이 한국의 예비 후배들을 직접 온라인으로 만나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심층적인 멘토링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관별 온라인 멘토링은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선배들이 맞춤형으로 취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한인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주미대사관의 김영재 경제공사는 벌써 5번째 맞는 국제기구 취업 설명회를 통해서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취업 설명회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설명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제기구 취업 설명회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돼 시차로 인해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월드잡 플러스 등 해외 취업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